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라운드 만에 3일간 무한으로 즐기는 K리그1이 찾아왔습니다. 2025 K리그1 3라운드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K리그1 순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대구, 2위 전북, 3위 제주, 4위 김천, 5위 대전, 6위 강원, 7위 울산, 8위 안양, 9위 서울, 10위 광주, 11위 수원FC,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항 스틸러스가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번 3라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기들이 벌어집니다. 울산, 전북, 포항, 대구, 광주, 안양, 대전, 수원, 강원, 제주, 그리고 서울, 김천이 맞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3월 1일 토요일 14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입니다. 자, 우선 울산 H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HD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승점 3점인 팀이 좀 많죠. 어쨌든 그 속에서 이제 득점 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7위에 위치해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지금 2라운드에는 이겼고 1라운드 패배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치고 올라올 수 있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은 지난 경기 대전을 상대로 2골차 승리를 성공했는데요. 과연 전북 현대를 잡고 연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이 지점을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부상자의 복귀 시점도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조현우, 고승범, 이 골키퍼로서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지난해 보여줬던 선수들인데 아직 리그 개막전까지는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복귀가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조현우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고승범은 좀 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조현우 같은 경우에는 출전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무리시켜서 이 남은 또 10개월 가량을 굳이 또 무리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고승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경기까지는 좀 휴식하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전북 현대모터스는 현재 순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1승 1무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를 본다면 역시 꼼파니의 존재감이겠죠. 지난 경기 전북은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이 시도만큼 득점을 하진 못하는 개인적으로는 메이드까지 가는 과정의 그 마지막 과정들이 좀 쉽지 않았다. 마지막에서 하나 전, 이 정도 과정이 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꼼파뉴 선수는 멀티골을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기가 안 풀릴 때 정말 확실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활약이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는 팀에 적응이 되면 좀 더 잘하잖아요. 이런 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 풀백을 누가 볼까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아사니에게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꽤 큰 실수가 있었죠. 김태현 선수를 선발로 기용할 수도 있겠다는 그 심리적인 어떤 가능성이 조금 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우진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김태현을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경기 매출전 선수 보면 이수빈, 홍정호, 전진우 현재 부상이고요. 에르난데스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나머지 앞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확률이 좀 높은 편이고, 진태호 선수가 20세 이하 대표팀 차출이 됐었고 이번 경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인업보단 포메이션이죠. 울산은 4-2-3-1, 전북은 4-3-3 정도 예측되는데요. 이 라인업들이 보면 딱 중원에서 이 숫자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이 중원 싸움에서 어떤 선수가 이겨내고 최전방으로 연결해내느냐, 이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두 팀 모두 숙적의 라이벌인 만큼 이번 경기가 기대가 정말 많이 된다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키는 또 최전방이죠. 최전방에서 허율 그리고 꼼파뇨 양 팀의 원톱들인데 이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지난 경기 이제 골맛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서의 득점포까지 터진 이 상황에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모습을,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득점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허율과 콤파뇨의 대결, 이번 경기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지켜볼 만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월 1일 토요일 16시 30분 포항 스틸러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대구 FC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포항 스틸러스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현재 순위 12위입니다. 최하위 위치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올해 첫 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 제외하고 필드골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비진 집중력 저하 그리고 수비적인 전술 부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에서 실점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앞선 경기들보다는 실점이 좀 적었지만 어쨌든 수비 집중력 저하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경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 정도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선수들이 온전히 경기를 풀기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파이널 서드까지 가서 마무리하려면 어쨌든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공이 좀 많아야 되는데 중간중간 또 주저하는 지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포지셔닝을 봐도 4-4-2 정도로 나오잖아요. 지금 뭐 4-4-2 내지는 뭐 4-4-1 이렇게 나오는데 후방에 있는 투미들이 정확하게 이 백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뭐 수비진 집중력도 올라가야겠지만 전술적인 변화도 좀 필요해 보이는 포항입니다. 현재 안재준, 홍성민, 이창호가 좀 출전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과연 포항 스틸러스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나올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원정을 떠나오는 대구FC는 포항 스틸러스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현재 순위 최상단 1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박창현호의 백포는 강하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큰 실수 없이 경기들을 지켜내고 있고요. 경기에서 수비진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이 공격수들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경기적인 집중력도 좀 좋아지고 경기에서 득점을 하는 것도 좀 좋아지고 지난 해들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진 모습을 다수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비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커버를 해주고 공격수들 역시 정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대구의 박창현호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정재상이라는 새로운 스트라이커인데요. 에드가의 출전 시간이 적어도 괜찮은 이유가 정재상을 또 주전급으로 끌어올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재상은 이전 시즌 시작 전에 좀 기대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재상의 어떤 비율이 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미출전 선수를 보면 김진혁, 박대훈, 정치인 정도가 현재 부상이 있고요. 박상영, 심연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대표팀 차출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자, 예상 포메이션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은 뭐 일단은 4-4-2 예상되고 대구는 4-3-3 예상되는데요. 포항의 이 박태하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라인업 좀 변화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는 어떻게 보면 좀 공격의 핵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닝유는 처음에 데려왔을 때보다는 사실 아직 보여준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항의 주닝유 선수가 이번 경기 좀 경기에서 많이 나선다면 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걸로 보이고요. 세징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한 대구의 왕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브라질리언,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경기는 3월 1일 토요일 16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광주F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FC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2무를 거두고 있고요. 가장 처음으로 볼만한 건 역시 아직은 다소간의 아쉬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즌 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직 작은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잘 맞췄는지가 광주FC의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지난 경기 전북으로 이제 전주로 원정을 떠났었는데 그나마 이제 다른 팀들보다 광주에서 전주 거리가 아주 먼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서는 뭐 광주로 돌아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또 어떻게 바꿨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오우성 선수가 최근 득점 능력이 좋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도 득점할 수 있을지 광주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가브리엘, 유재호, 최경록, 황재환 이런 선수들 현재 경기 출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원정을 떠나는 FC 안양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FC 안양이 승격팀 치고는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공격 루트의 다변화는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공격진의 핵심은 못다죠. 하지만 이 못다 선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지훈, 최현우, 최성범, 마테우스 이런 선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활로를 뚫어내는 게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진 하는 과정에서 지난 경기 뭐 꼼바뉴를 막기 어려워하는
물론 잘 맞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맞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따를 활용해서 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다양한 루트를 뚫어 놓는 게 시즌 전반적으로 봐선 더 좋을 걸로 보이고요. 2022년에 안양은 광주에게 2무 2패로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리그 1에서 다시 만난 두 팀이 새롭게 맞대결하는 과정에 FC 안양은 이 부분을 좀 메워보려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현재 부상, 뭐 김정현 선수 지난 경기 부상으로 나갔지만 뛸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최규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지만 아주 크게 좀 확실하게 나간다 이런 선수는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 다음과 같습니다. 두 팀 모두 4-4-2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플레이를 하는데요. 뭐 두 팀 플레이 스타일 많이 다른 건 뭐 보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잡고 시작하는 두 팀이 어떤 경기력 보여줄지는 경기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좀 중원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박태준 선수는 현재 광주 중원의 핵심입니다. 이강현, 박태준 이 두 명의 중원 듀오가 어떻게 활약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경기 양상이 좀 크게 바뀌곤 하는데요. 이 안양의 김정현, 리영직 이 두 명의 중원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할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김정현과 리영직 이 두 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이는 건 김정현입니다. 일단 김정현의 출전 여부도 좀 중요하고요. 결국 보면 이 터프하게 붙어주고 이런 것들은 광주의 중원을 상대로 하는 선수들이 좀 잘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김정현 선수나 리영직이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중원 싸움에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경기는 3월 2일 일요일 14시에 벌어지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대전 하나시티즌 그리고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자, 대전 하나시티즌 현재 순위 5위입니다. 앞선 첫 경기 이제 좀 3대0으로 크게 이기고 두 번째 경기는 2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대전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역시 이선 연결의 아쉬운 정확도라고 좀 생각합니다. 주민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보일 때가 있는데요. 포항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카운터 어택 상황이나 뭐 약간의 뭐 세트피스 느낌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에선 주민규 선수가 득점을 했지만 지공이나 아니면 뭐 전반적인 상황에서 주민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이 선에서 지금까지는 마사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선 중앙을 비롯해서 여러 측면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풀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순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현재 그것이 좀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상대 전적의 열세가 좀 있습니다. 수원FC를 상대로 지난해 1승 2패로 대전이 좀 밀렸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스쿼드가 나쁜 편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또 뒤집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뭐 살펴볼 수 있겠고요. 경기 밑줄전 선수는 김문환, 김준범, 임덕근, 이순민 이 선수들 현재 부상이고요. 뭐 김민수, 윤도영, 조현우 이 세 명은 20세 이하 아시안컵에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는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자, 원정을 떠나는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상당히 시즌 시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딱 두 가지 포인트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최적의 중원 조합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2라운드까지도 중원 조합 실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떤 조합이 가장 확실한 조합일지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걸 찾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지난 경기 득점이 나왔다는 건 또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후반 막판에 안드레손 선수의 만회골이 터졌는데 앞으로 득점력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 선수들의 출전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프키르나 사박 이 선수들 이번 경기에는 어느 정도 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좀 지켜보면 이 팀이 이제 좀 발전해 나가겠구나 이런 지점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같은 경우에는 4-2-3-1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강윤성 선수가 일단은 이순민 선수 자리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김민우 선수가 때에 따라 해당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강윤성 선수가 출전을 먼저 좀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경기 중에 변화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많은 시간을 뛰었던 사박 선수가 이번에는 좀 선발로
나서거나 아니면 뭐 지난 경기처럼 출전하되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거나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른쪽 윙 같은 경우에는 오프키르 선수가 복귀하면 예전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일단 박용희 선발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키가 되는 건 중원 파트너를 찾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밥신 그리고 윤빛가람인데요. 밥신은 중요한 파트너였던 이순민 선수를 부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밥신의 파트너로 나올 수 있냐에 따라서 밥신의 경기력 달라질 걸로 보이고요. 윤빛가람 역시 계속해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경호는 붙어 있지만 나머지 한 명의 선수를 계속 찾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어떻게 또 선수들이 구성이 될지 이번 경기 뭐 선발 라인업부터 경기 내용까지 뭐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실 만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3월 26시 30분 춘천 송암 스포츠파크원에서 벌어지는 강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강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현재 순위는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마무리라는 걸 강원의 지난 경기를 보면서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전반전 꽤나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음에도 결국은 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면서 1대0 전반전은 좀 밀리면서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어떤 전술이거나 마무리가 동반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지호 선수입니다. 이지호 선수는 현재 강원이 리그에서 기록한 모든 공격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1라운드 가브리엘 골에 도움을 기록했고요. 2라운드에서는 본인이 두 골을 집어넣으면서 강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중요하게 보이는 이 상황에 이지호의 등장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윤구, 호마리우 혹은 김민준까지 좀 출전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이지호 선수의 등장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뭐 가브리엘이나 이상원 이 선수들의 득점력이 올라오는 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강원입니다. 자, 반면 원정을 떠나오는 제주 SK 현지 순위는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리와 서진수의 부활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김준하 선수보다 유리 그리고 서진수에게 기대하는 게 좀 더 컸잖아요. 그런데 이 김준하 선수, 22세 이하인 김준하 선수보다도 이 두 명의 선수가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를 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 두 명의 선수가 폼을 찾아야 좋은 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이 선수들의 활약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임채민의 빈자리입니다. 지난 경기 김천을 상대로 경기를 하다가 다이렉트 퇴장을 임채민 선수가 당했었는데요. 임채민 선수의 빈자리는 뭐 임채민 선수와 교체가 될 때마다 늘 장민규 선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장민규 선수와 송주훈의 합이 어떻게 될지 빈자리를 잘 메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경기 미출전 선수는 현재 박동진 선수가 부상이 있는 상황인데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뛰려면 뛸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임채민 선수는 다이렉트 레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지난 경기 3백 들고 나왔었고 경기가 가면 갈수록 뭐 4백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또 3백 갈 만한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김학범 감독은 늘 밸런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4-2-3-1 내지는 뭐 4-4-1-1 이 정도로 출전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키플레이어는 역시 전 신예의 윙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의 이지호 그리고 제주의 김준하 이 두 명의 선수는 뭐 이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2세 이하 제한은 안 걸리지만 두 명의 선수 모두 올해 좀 신성같이 등장한 새로운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장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양 팀의 어떤 기선 제압이나 혹은 뭐 경기 마무리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 두 명의 선수가 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뷰할 경기 3월 3일 일요일 14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FC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위 9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 드디어 터진 루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아쉬운 경우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브라질리언다운 엄청난 또 발리킥을 때리면서 득점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득점이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좀 서울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서 정승원의 활용도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정승원은 중원 그리고 윙에서 모두 좋은 활동량과 좋은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었는데 어디가 최적의 포지션일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1라운드에서는 중원으로 뛰었고 2라운드에서는 윙으로 뛰었는데 사실 경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이나 아니면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이나 정승원이 오른쪽 윙에 있을 때 조금 더 안정된다는 느낌을 조금 받는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윙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정승원을 데려올 때는 중원으로 데려왔던 만큼 서울의 김기동 감독이 어떤 선택하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강주혁 그리고 배현서 선수가 20세 이하 대표팀 차출이 됐었고 이번 경기 출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김천상무입니다. 김천상무 현재 순위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2라운드 만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라운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다소 좀 해결을 했고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민은 있습니다. 아직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경기 선발 라인업에 출전한 선수는 김승섭 그리고 원기종이 아니죠. 모재현 선수였습니다. 아직은 날카로운 면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사실 네임밸류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김승섭과 모재현에게 좀 미안하지만 김대원, 이동준의 네임밸류나 아니면 이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원과 이동준의 폼 되찾기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고 이 선수들이 폼을 찾을 경우에는 김천상무가 얼마나 더 강해질지 예상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이 선수들의 폼 되찾기가 좀 절실한 김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상이나 징계는 딱히 없다는 게 김천에겐 좀 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상 변수나 징계 변수 없는 만큼 김대원이나 이동준 같은 선수들이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포메이션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까지 계속 4-4-1-1, 4-2-3-1 정도 쓰고 있고요. 김천 상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팀 모두 서로가 어떤 걸 할지 대강은 알고 있는 만큼 두 팀 간의 맞대결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경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키플레이어는 링가드 그리고 이동경인데요. 프리롤의 이유를 보여줘야 하는 두 선수입니다. 링가드 선수 역시 경기장 전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경기 영향력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이동경 선수 역시 프리롤을 받아서 주로 오른쪽에서 활동하지만 경기 가면 갈수록 또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본인들이 왜 프리롤인지 얼마나 크게 경기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1 3라운드 프리뷰를 좀 해왔습니다. 3일간 무한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공지를 드렸던 대로 리뷰는 일단 3경기 정도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에 모아서 하긴 할 건데요. 어쨌든 3경기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맷은 프리뷰도 그렇고 리뷰도 그렇고 다양하게 좀 늘 바꿔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바뀌더라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